만덕고개와 빼빼 영감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동네에서 구포장을 가기 위해서는 만덕고개를 넘어야 했는데요. 이곳에 장군들이 많으니 늘 도적대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장군들 앞에 진짜 무시무시한 도적들이 나타납니다. 도적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하던 장군들이 두려움에 떨던 그때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빼빼한 노인 장군이 용감하게 나서더니 이 도적들을 힘껏 물리쳤다고 해요. 이게 바로 만덕고개와 빼빼 영감.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부산 만덕동의 전설입니다. 일상의 평화를 지켜낸 작은 영웅 이야기. 혹시나 만덕고개로 자주 운동 가시는 분들이라면 빼빼 영감 이야기도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요. 설날은 음력 새해이기도 하잖아요.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다시금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오시죠.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1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덕고개 올라본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초읍 어린이 대공원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연휴나 쉬는 날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 공기를 마시러 또 가볍게 운동화 신고 트레킹 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옛날에는 금정산맥에서 위치한 대표적인 고개로 동래와 구포로 이어져서 장사꾼들이 보침을 메고 이동하던 길이라고 해요. 또 낙동강 건너 대저와 김해를 연결하던 고도 300m가량의 고갯길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설 연휴 오프닝으로 부산에 내려오는 민담, 전설에 대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만덕고개와 빼빼 영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또 근처인 창원에서 자랐지만 이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만덕고개를 열심히 오르내렸던 어떤 사연이 있는 할아버지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 빼빼 영감 이야기를 보면 이름 그대로 엄청 야윈 사람이었대요. 게다가 뭐 이름도 성도 알 수 없고 또 그저 장꾼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냥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적들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자꾸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동료 장꾼들을 보고 이 영감님이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건도 봐가면서 털어라 라고 했다가 이 도적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맞고만 있으면 또 이 영웅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갑자기 이 전설의 17대 1의 주인공처럼 이 도적들을 물리치고 또 조용히 술을 마시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만덕고개와 빼빼 영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이 재미있는 설화들 남은 연휴 특집 방송 때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과연 알고 있을 얘기일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얘기일지 궁금해지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휴에 좀 길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본관에서는 지하 1층 금고미술관에서 무인 금고 투어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2월 2일까지 열리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칼럼니스트 박현주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코너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가볼까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날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DJ 정디 김다정입니다. 이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오늘 주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입니다. 엿새간의 긴 연휴가 생겨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몰아보기 딱 좋은 지금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다정이들은 어떤 작품 좋아하시나요?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보통 뭐 드라마 한 번 보면 다시 안 보고 이렇거든요. 다시 돌려보진 않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도깨비는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 배우에 맞춰서 매번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도 종종 즐겨봅니다. 이 만화책 그대로 화면에 옮겨온 작품이라고 하면 유미의 세포들, 또 치즈 인 더 트랩이 생각이 납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죠. 이 두 작품 모두 김고은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너무 연기 잘하죠. 이 만화 주인공 이미지를 찰떡같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훈 배우가 주연하면서 시즌2까지 방영한 모범택시도 웹툰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또 웹툰 원작 드라마라고 하면 이 작품 빼놓으면 안 됩니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
이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과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임시완 씨가 연기했던 장그래라는 캐릭터는 아마 모든 분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장그래라는 캐릭터와 개성 강한 동료들과의 에피소드가 매회 이슈였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미생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OST를 오늘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들어볼게요. 이승열의 나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여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드라마 미생의 OST 이승열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요. 2020년에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김다미, 박서준 하면 바로 생각나시죠? 이 두 분의 주연인 이태원 클라스. 저도 정말 열심히 봤어요. 이 광진 작가의 작품이 원작이고요. 이태원에서 창업 신화를 써내려가는 청년들의 좌충우돌을 그렸습니다. 특히 당시 박서준 씨의 이 바가지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인증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안보현 씨가 악역으로 등장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태원 클래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가호의 시작과 함께 인기를 얻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시작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곡 아닙니다. 박서준 씨가 눈에 불을 켜고 성공을 갈망하던 때 등장하던 노래입니다.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오시죠.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찢어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를 주제로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 70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던 인기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OST를 들어볼게요. 이 영화는 김수현 배우가 주연이었죠. 난파 공작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온 주인공이 동네 바보로 간첩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스릴 넘치는 서사를 다뤘는데요.
김수현 배우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추리닝 차림이었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이 흥미로운 작품도 훈 작가, 만화가 최종훈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바보처럼 웃다가 날렵한 액션을 선보이던 김수현 씨의 연기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영화 속에 등장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현우의 청춘 예찬 함께 들어볼까요? 돌도 씹어먹는 청춘의 매력 내가 가진 몸뚱아리 꿈 하나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더 재미난 거라 그런 게 더 해볼만해져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포기란 게 놔주는 거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 라랄랄랄랄랄라 나의 인생아 나를 위해 춤을 춰주오 어서 서둘러주오 청춘 예찬 누가 나를 좀 알려줘봐 차가운 새벽 공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동네 빈 곳에 가서 혼자 소리친다 언젠간 세월 따라서 나도 흘러가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냐 난 아름다워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 라랄랄랄랄랄라 나의 인생아 나를 위해 춤을 춰주오 어서 서둘러주오 청춘 예찬 누가 나를 좀 알려줘봐 이 거리에 혼자 나와 마주하는 것도 그래 좋구나 아주 좋구나 해는 떠오르고 랄랄랄라랄라 랄랄랄라랄라 밝은 내 청춘은 내 가슴 뛰게 하고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 라랄랄랄랄라 나의 인생아 나를 위해 춤을 춰주오 어서 서둘러주오 청춘 예찬 청춘 예찬 청춘 예찬 오늘도 불러본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OST 이현우의 청춘 예찬 듣고 왔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웹툰 작가라고 하면 단연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강풀. 강풀 작가님은 웹툰뿐만 아니라 본인 작품을 영상화할 때 직접 극본도 쓰신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다정이들도 보신 작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보, 순정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통증, 이웃사람, 26년, 조명가게. 그리고 최근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무빙도 강풀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과 또 과거를 감춘 채 살아온 부모들이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류승용,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등 호화 캐스팅으로 이슈였죠. 극중 주인공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던 날 이 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무빙의 테마곡이죠. 잔나비의 투게더 들으면서 오늘 정디의 플레이리스트는 이만 마무리해 볼게요. 몇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또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달까지도 가는데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전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려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 힘에 달릴 거야. 또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되면 내 마음에 축제처럼 열릴 거야. 또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 우주 저는 엄마 아빠가 학원 다녔을 때 안아줘가지고 토닥토닥 해줬어요. 엄마, 내가 생일 때 잘해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정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다정다감 5시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행복한 책 읽기. 네, 이 시간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마지막 멘트가 정말 좋은데요. 더 좋죠. 네, 돈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설 연휴에 또 선생님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설 풍경을 담은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설 풍경을 담은 책인데 그림책이에요. 좋아해요. 네. 어린이들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성인 독자분들께 더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백석 시인이 설날 풍경을 노래한 시, 여기에 홍성찬 화백의 그림이 만나서 완성된 그림책이에요. 여운왕골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운왕골족은 백석 시인이 어린 시절의 정감으로 복원한 고향의 설날 풍경입니다. 1935년 조광이라는 잡지에 처음 발표된 백석의 대표시죠. 네. 네, 설날을 배경으로 한 우리 민족의 전통 풍습과 정서를 담은 시인데요. 이 시를 홍성찬 화백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뭐 사실 시라고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뭐 궁금증을 좀 자아내기도 하는데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또 설날 풍경이 해가 갈수록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은 저희들 예전처럼 뭐 가족들이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좀 가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한 세 집 정도가 아예 해외로. 외국에 나가고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여행을 떠나는 집들이 많은데 근데 세월이 더 지나면 이 설 풍경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설이나 추석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안 모였으니까 진짜 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 우리 전통 명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운왕골족, 네, 여우가 나온 골짜기라는 이름의 마을이에요. 뭐 여우가 나올 정도면 꽤 깊은 산골 골짜기 같은데요. 네. 이 여운안골 부근에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운안골족입니다. 네. 네, 백석 시인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인데요. 그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풍경을 어린 나의 시선으로 구수하게 풀어내는 시가 엮어지는데 크게 보면 명절날 하루 동안의 이야기지만 모여든 친척들의 인생 역정이 차례로 엮이면서 마치 대하서사시 같은 깊이와 울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린 나의 눈에 비친 설 풍경은 너무나 정겹고 풍성합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반가움, 또래의 사촌 형제들과 껴안고 뒹굴면서 노는 즐거움, 함께 음식을 만드는 흥겨운 풍경,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흡족한 마음이 시 구절에서 또 그림에서 흠뻑 느껴지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장면들을 다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만 있으면 사실 어린이들이 좀 감상하기는 힘들 텐데 그림책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좀 이 책의 매력인 것 같고요. 네. 홍성찬 화백은 이 백석 원작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 연변까지 취재를 갔었습니다. 와, 네. 네, 평안북도 정주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북방의 정서와 풍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안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주해서 옛 전통 방식으로 살고 있는 연변의 산골 지방까지 홍성찬 화백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서 직접 설을 쇠면서 그림책의 뼈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평안도 실향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림에 정말 엄청난 정성을 담은 거죠. 그림만 봐도 풍성한 설날이 느껴집니다. 네, 이런 설명과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듣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 명절의 의미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 백석 시인의 여운안골족에서 그 의미를 좀 다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는 우리 전통 판소리처럼 줄레줄레 넘어가는 장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시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명절이 오면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거든요. 제가 백석 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책을 보면서 여운왕골족이라는 시를 비로소 제대로 좀 감상을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이 책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옛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책 목록에 이 책이 꼭 들어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설날의 의미를 그림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함께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책 읽기. 오늘은 박현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백석 시인과 홍성찬 화백이 제작한 그림책 여우 난골족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 내용이 좀 그려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상상해 보시면서요. 저희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안예은이 부릅니다. 문어의 꿈.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오늘은 백석 시인이 설날 풍경을 노래한 시와 홍성찬 화백의 그림이 만나서 완성된 그림책 여우 난골족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백석 시인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이던 1930년에 단편 소설 그 모와 아들, 모는 어미 모자예요. 그 모와 아들이라는 소설로 조선일보 작품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네. 시가 아니라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로 시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36년 백석의 유일한 시집 사슴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사슴은 현재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기까지 60여 편의 시 작품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작품을 함께 발표를 하고 활동을 또 열심히 한 시인이었는데요. 백석 시인이 활동할 때 그 당시의 평가도 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백석의 시는 정말 인기가 많고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백석의 시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해요. 네. 나중에는 필사를 해서 뭐 품에 이렇게 꼭 품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요즘처럼 시집을 많이 출판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네, 시집이 귀했던 겁니다. 네. 윤동주는 백석보다 5살 아래였는데 정말 어렵게 도서관에서 백석 시집을 겨우 구해가지고 바로 필사를 했죠. 그 필사본을 늘 읽으면서 문학의 뜻을 키웠고 또 백석 시집을 늘 끼고 다니면서 주변에 추천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석 시인은 활동할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시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백석 시인의 시를 우리가 한동안 읽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백석은 이념과는 무관하게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남았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잖아요. 네. 고향에 남았을 뿐인데 월북 문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 월북 작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백석의 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또 백석 시인을 사회주의 사상이 온전하지 못한 부르주아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노동 농장으로 유배가 됐죠. 남쪽에서는 월북 시인으로, 북쪽에서는 부르주아로. 네. 그래서 1962년에 북한은 백석의 작품을 전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석 시인은 85세인 1996년까지 37년 동안 산수갑산 협동농장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노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와, 1996년에 돌아가셨군요. 근데 만약에 이념과 이렇게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시를 쓰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은 백석 시인의 시 여우 난골족을 들려드릴게요. 평안도 사투리로 쓴 시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볼 시는 그림책에서 홍성찬 화백이 어린이들을 위해 풀어 쓴 시 여우 난골족입니다. 단편 소설처럼 아주 긴 시니까요. 이야기를 한 편 듣는다 생각하시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실 준비 되셨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 난골족 백석. 명절날 나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할 때마다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복숭아 나무가 많은 마을에 사는 실리고모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16세 40도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뾰로통하니 성을 잘 내는 살빛이 거무스레하고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교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고모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멀리 파랗게 보이는 산 너머에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갛고 언제나 흰옷이 정갈하던 말끝에 서럽게 눈물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모.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배나무접을 잘 붙이는, 주정을 하면 토방도를 뽑고 올가미를 잘 놓는, 먼 섬에 밴댕이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사촌 누나,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안방에들 모이면 안방에서는 새운 내음새가 나고 인절미, 송기떡, 콩고물, 찰떡 내음새도 나고 두부와 콩나물, 볶은 짠지와 고사리, 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옆 밤마당에 딸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 가는 놀이, 말 타고 장가 가는 놀이를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떠들썩하게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아랫방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윗간 한 방을 잡고 공기놀이하고 주사위 굴리고 놋그릇 뚜껑 돌리고 편 나눠 서로 떼어내는 놀이, 나란히 마주 앉아 다리 세는 놀이를 하고 이렇게 등잔심지를 몇 번이나 도두고 새벽 달기 울어 졸음이 오면 아랫못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 창문에 처마 그림자가 비치는 아침, 친의 동서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에서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 진갯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정말 잘 읽으시네요. 네. 오,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백석 씨 팬으로서 정말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이 시를 들으면 친척들이 다 만나는 설날 풍경이 정말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시 듣고 있으니까 설날 내일이 더 기다려집니다. 맞습니다. 뭐 큰 고모, 작은 고모, 사촌 동생도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어떤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한가득 쌓아놓고 먹을 생각을 하니 저도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계속 백석 시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백석 시인의 이런 매력 포인트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미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네. 사실 그거 하나로도 뭐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남이신데 이렇게 글도 잘 쓰시는 거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전 사실 좀 긴 설명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이 뭐 두 글자로 두 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매력적인 시 함께 해봤습니다. 백석 씨, 홍성찬 화백의 여우 난골족 함께 하셨는데요.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또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 여우 난골족, 여러분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져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책 읽기 북칼럼니스트 박현주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고픈 꿈들이 없으면 어때?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찾아올 거야.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친구.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단 몇 개월 동안 급격히 가까워지기도 하며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다 이내 연락하기 어색한 사이로 남기도 한다.
우리도 그때는 분명 친구였을 거야. 몇 년간 서로에게 큰 기쁨이자 소중한 존재. 우리 여인의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중에서. 긴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아마 다다다를 들으면서도 친구들 만나러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제 주변에는 하나둘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첩장을 어디까지 돌리면 되는가. 분명 예전엔 친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도 될까? 참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그렇게 주변 관계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고 있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연락할 좋은 핑계가 생겼다. 고민한다는 건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그 당시에는 어쩌면 참 가까운 존재였기도 하고 또 나의 이 한마디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조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현실에 놓여있는 숙제들을 해결하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연락이 끊긴 누군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분 몇 분 계시죠? 그 친구 잘 살고 있나? 요즘 뭐 할까? 하고 안부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설 연휴라는 긴 쉼표를 이용해서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죠. 연휴 잘 보내라고, 우리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자고, 또 올해는 꼭 한번 보자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다정다감 5시와 함께해 주신 다정이들 모두 감사드리면서요. 내일 연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경서예지와 전곤호가 함께 부르는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윤현성,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끝없이 별빛이 내리던 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새벽바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가